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모바일 프로그래밍 및 응용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XML 화면 디자인, 그리고 자바 코딩, 또한 AVD를 통해서 실행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왼쪽에는 AVD에서 실행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보면 헬로우 안드로이드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어플리케이션 제목이 되겠고요. 화면에 보시면 헬로우 워드라는 텍스트부터 체크박스, 그리고 뭐 별표 모양의 진행상을 나타내주는 컴포넌트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어떤 위젯을 위치시키고 화면에 보이고, 그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 또는 드래그 했을 때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화면에 위치시키는 거, 그리고 코딩하는 거 모두 자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화면에 디자인을 하는 것을 자바 코드가 아닌 XML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바를 통해서 GUI를 구현했던 학생들은 좀 알 수 있는 게 코드가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하나를 만들더라도 버튼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버튼을 기술하고, 그리고 버튼을 객체를 만들고 버튼 하나씩 기술하고, 이제 화면에서 드래그해서 놓는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갖다 놓으면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그 배치시키고 위젯을 갖다 놓고 이러한 사항들은 디자인에서 하고, 그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을 상세하게 설정한다거나 뭐 속성을 준다거나 또는 동작을 기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코드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편리하겠죠. 물론 디자인도 코드에서 다 가능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코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1, 2, 3, 4, 5라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순서도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말 그대로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코딩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 디자인을 할 때는 XML에서 먼저 하자. 그리고 나서 이 화면에 디자인된 각각의 위젯들을 제어를 한다거나 거기에 액션을 주기 위해서 자바로 코딩하자. 이러한 것들을 가상기기, 즉 AVD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에러가 난다면 다시 디자인부터 손을 댈 건지 아니면 코드부터 손을 댈 건지 해서 수정을 가한 후에 다시 정상 작동될 때까지 수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XML에서 화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화면 디자인 할 때 버튼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코드할 때 그 버튼을 인식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디자인에서 이름을 주게 되면 코드에서는 그 이름을 변수처럼 사용을 해야겠죠. 따라서 화면 디자인과 이 코드에서의 서로 일치되는 어떤 그 런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면과 코드에서 서로 일치되게, 매칭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자바 코드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찾아와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함수도 제공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메소드라고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시켜서
하는 것부터 지금 교육 자료에는 제가 이 자료는 PDF로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직접 제가 같이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자료를 따로 나중에 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교재를 펴고 제가 하는 그 실습을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키겠어요. 실행 파일을 제가 지금 밖에 빼놓은 상태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제가 실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거 실행하기 전에 윈도우 탐색기에서 저는 이제 C 드라이브 안에 쿡 안드로이드라는 폴더에서 지금 전체 설치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판사에 가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관련된 컴포넌트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면 설치되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를 지금 이제 압축을 풀어서 이제 바로 그러니까 설치 파일을 설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과정을 약간 생략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구조를 해놨는데요. C 드라이브에 무조건 깔리게 되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예제를 저장할 폴더를 하나 결정하세요. 보통 기본으로 어디에 저장되냐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했던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 보통 저장이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다른 곳에 여러분이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설정을 통해서 그것도 제어를 할 수는 있는데요. 용량이 어느 정도 차지할 건지 그걸 아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장되는 프로젝트가 어느 폴더에 갈 건지 이거를 따져줄 때, 자, C 드라이브부터 출발을 하든 D 드라이브부터 출발을 하든지 간에 그 경로상에 한글로 된 그 폴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D 드라이브의 프로젝트라든지 C 드라이브의 안드로이드 드라이브 안에 폴더 안에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한국말로 과제 또는 안드로이드 실습 이런 식으로 한국말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습했던 예전 자료가 이렇게 떠서 이 화면이 보이는데요. 파일 메뉴에서 New해서 New 프로젝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hoose Your Project라고 뜨고요. 제일 처음에 실행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교육 자료에서처럼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뜰 때는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 제일 위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 화면이 뜨는 거죠. 자, 이 화면에서 Empty Activity를 선택하겠습니다. Activity란 단어는 우리 폰에서 실행될 때 화면 단위를 뜻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Next. 자, 그러면 네임은 지금 프로젝트 네임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이 기본적으로 My Application 이렇게 저장이 되겠고요. 자, 기존에 실습했던 내용이 있었다면 이제 똑같은 이름이 저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Save Location을 한번 볼게요. 자, Save Location을 보면 저는 C 드라이브 안에 쿡 안드로이드 폴더 안에 프로젝트 폴더 안에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써 있기를 저 같은 경우는 C 안에 쿡 안드로이드 안에 프로젝트 안에 My Application 2로 저장이 됩니다. 왜냐면 My Application이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면 3, 그 다음에 또 만들면 4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이름이 붙어요. 근데 이 이름은 여러분이 따로 이름을 주시면 그 이름으로 저장이 되겠는데, 네임을 여러분이 지정을 안 하면 디폴트로 이렇게 My Application 1, 2, 3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 지금 지운 상태라서 2부터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띄우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폴더 아니에요. 프로젝트 폴더 안에 마이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있어요. 마이 어플리케이션 1이 아니라 마이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2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마이 어플리케이션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마이 어플리케이션이 지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프리비어스를 눌러서 앞으로 가서 자, empty activity를 선택하고 next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my application 2로 지금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my application 2, 2를 지워 볼게요. 그러면 my application으로 저장이 되겠죠. 왜냐면 my application이 없으니까. 자, 파일 이름하고 네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임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만 파일 이름에는 my application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죠. 자, 제가 네임 자체를 지워 보겠습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 자, first 또는 first라고 first ex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제가 그럼 first ex라고 써볼까요? first 그다음에 ex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이름이 잘못될 때는 아래쪽에 오류 메시지가 뜨기도 해요. 자, 이름에다가 경로상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네요. 자, ex 이렇게 주고 그러면 first ex로 바뀌는 게 보여요. 저 save location에도 first ex가 폴더가 생겨요. 자, 네임을 준 이 네임이 프로젝트 네임이 그 폴더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이 폴더가 생기고 그 폴더 안에 우리가 이 만들어내는 이 앱을 만들어내는 필요한 리소스라든지 자바 코드라든지 또는 레이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일들이 모두 저장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피니쉬를 눌러 보겠는데요. 이때 미니멈 API 레벨 이게 궁금하신 분은 펼쳐보시면 이게 API 레벨이란 것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위한 그 기본 버전이 제가 최하를 16 버전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젤리빈 상태를 최하 버전으로 해서 피니쉬.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금 실행 중인 아래쪽 상태 표시를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2개가 실행 중인 게 보여요. 처음은 제가 실행시킬 때 아예 비어있지를 않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떴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작업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제가 새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시면 하나가 더 생기겠죠. 제가 기존 거를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이 상태는 아무것도 지금 손대지 않고 기본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자, app 옆에 픽셀 이게 지금 AVD 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죠. 자, 저번 시간에 가상기기 설정을 해놨는데요. 오픈 AVD 매니저를 눌러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모양의 가상기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가상기기가 설정되지 않는 학생은 다시 책 앞부분을 가셔서 이 가상기기를 하나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Create Virtual Device라고 아래쪽에 메뉴를 누르시면 이 디바이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설정을 하시거나 또는 동영상 강의자로 참고해서 설정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걸 통해서 수행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이 가상기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가상기기를 따로 실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앱을 실행시켜도 됩니다. 자, 가상기기만 따로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가상기기를 나타내는 메뉴로 가서 가상기기를 동작시키고 그러고 나서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는데요.
상단에 가면 플레이 버튼처럼 보이는 버튼이 Run app라고 써지는 이 버튼이 그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버튼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상기기가 먼저 또 실행이 되겠죠. 이게 지금 아래쪽 상단에 보면 빌드 아웃풋이라는 그 곳에 보면은 지금 뭔가 계속 실행 중인 게 보이고 체크 돼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체크되면서 지금 가상기기가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상기기를 실행시키기 전에 아니 앞부분에서 실습하고 나서 종료하면서 제가 전원을 껐거든요. 제가 전원을 켜볼게요. 어때요? 전원이 켜졌죠? 그리고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게 보입니다. 자, 상단에 보면 녹색으로 줄이 보이고요. 그 부분이 타이틀, 즉 이 앱의 제목이 표시되는데요.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First EX라고 줬기 때문에 이 앱의 제목이 First EX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앱은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화면의 가운데에 헬로 월드라는 글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단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의 이전 버튼을 누르면 자, 초기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위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first EX가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금방 실행된 걸 보면 first EX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자, 여기 first EX 제가 금방 클릭했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 보면 first EX라고 앱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여기에 깔린 거죠. 그래서 클릭을 누르면 실행이 된 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가상기기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에서 이걸 개발한 상태고, 그리고 이거를 폰하고 연결을 하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실행시켰을 때 여러분 폰에서 기본으로 설정하실 건 있습니다. 개발자 폰으로 설정을 바꿔서 바꿔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 폰에서 이렇게 실행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폰에도 금방 본 것처럼 Pulse EX라는 앱이 깔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좀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폰마다 설정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이건 지금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플사 거에서는 확인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기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전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헬로 워드는 어디서 나온 걸까?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구성을 좀 보겠는데요. 자, 아래쪽에서 뭔가가 막 실행 중이 빙글빙글 돌아가더니 지금 체크 녹색으로 체크가 다 되고 있으면서 실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에러가 있을 때는 이게 녹색으로 체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해서 에러 메시지도 나오고 빨간색으로 표시도 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자, 왼쪽의 경우에는 app라고부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안드로이드라고 써 있는데요. 자, 안드로이드 지금 프로젝트 패키지 쭉 써 있는데 앞으로 기본으로 안드로이드부터 보는 게 좋겠고요. 이 상태에서 보면 app부터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윈도우 탐색기를 제가 다시 띄우겠어요. 자, 윈도우 탐색기 띄우면 해상도 때문에 여러분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지금 프로젝트가 저장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First EX라는 프로젝트가 저장된 곳인데요. 혹시나 프로젝트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학생은 저장하실 때 공간을 로케이션을 잘 보고
저장을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은 이 안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요. 빌드 아웃풋이라는 곳에서 런 빌드 그 옆에 경로가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에 보면 빌드 아웃풋 아래쪽에 런 빌드 옆에 C 쿡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펄스 EX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경로예요. 그래서 그 펄스 EX를 찾아가 보면 여기에요. 자, 펄스 EX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펄스 EX 안에 그래들, 아이디어, 그다음에 APP, 그래들 이런 폴더가 보여요. 이때 보이는 이 APP라는 폴더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왼쪽에 칸에 보이는 이 APP입니다. 그래서 APP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빌드, 라이브스, SRC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SRC 쪽으로 가보세요. 자, SRC 쪽으로 가보면 자, 메인 테스트가 있죠. 자, 메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바가 있고 RES가 있어요. 이 RES는 리소스의 약자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이 무엇이 있느냐.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데 내가 사진을 갖다 썼다면 사진도 자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문자들이 있는데 멘트라고 합시다. 이 멘트가 여기저기 화면에서 자주 사용되더라. 그러면 이거를 여러 번 쓸 것이 아니라 그 멘트를 스트링으로 저장했다가 가져다 쓰면 좋겠죠. 그러면 그 스트링 또한 자원이 되는 것이고요. 각각의 이러한 것들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RES를 더블클릭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이 안에 뭐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드로어블이 있어요. 이 드로어블들은 그림들, 그러니까 뭐 JPEG, PNG 이런 그림들을 갖다 놓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values라고 써있는 이 부분 안에는 컬러, 스트링, 스타일 돼서 정말 우리가 쓰는 그 컬러도 지정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씨들, 멘트들도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파일 확장자가 XML로 보이는데요. 파일 확장자가 잘 안 보일 때는 그 위에 저는 지금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기 메뉴 누르셔서 오른쪽에 보면은 파일 확장명이라는 곳에 체크를 하시면 확장자가 잘 보일 거고요. 또 확장자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세하게 보시면 유형에서 XML 문서란 것이 보일 거예요.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RES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녹음하기 전에 항상 폰을 이렇게 무음으로 해놓는데 가끔가다 빅스비가 잘 못 알아듣고 자꾸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금방 빅스비가 반응을 했던 거고요. 자, APP로 다시 가셔서 SRC 가면 메인 안에서 RES 있었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는 후에 뒷부분에서 저희가 학습을 하겠는데 매니페스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니페스트가 이곳에 있구나. 즉 메인 안에 있구나. 이걸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 폴더 보겠습니다. 이 자바 폴더는 왼쪽에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이 자바 폴더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 폴더에서 이거는 디렉토리 경로를 그대로 담고 가고 있는데요. 이 자바 폴더, 자 위쪽에 있는 자바 폴더 볼게요. 두 개가 있는데 그 generated 위에 상단에 처음에 펼쳐 있는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바 폴더랑 똑같고요. 자, 컴 안에 이 하나씩 들어가서 main activity.java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여러분이 코딩하는 그 자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스에서 자, 왼쪽에 다시 한번 리소스 가볼게요. 리소스는 어디에 쓰냐면 SRC 메인 안에 있었죠. 자, 메인 안에서 리소스로 가보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아웃이요. 자, 이 레이아웃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보면 리소스에서 레이아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메인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 가장 중요한 거 두 개가 지금 말이 비슷하게 저장이 되는데요. 자바에 있는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안에 있는 레이아웃 안에 있는 액티비티 메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폰이 계속 말썽을 부리네요. 자, 제가 중단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에서 지금 프로젝트 폴더에서 어떻게 저장되고 있는지를 매칭해서 보여드렸어요. 자,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app 폴더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왼쪽에 app와 같다 그랬고요. 여기서 src로 들어갈 것, 그리고 메인으로 들어갈 것.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res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res와 같고요. 그 다음에 자바 폴더, 탐색기에서 보이는 자바 폴더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자바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그 PDF 교육 자료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재에도 이런 사실들은 좀 설명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재에 있는 것은 차근차근 따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어떤 좀 더 이렇게 좀 편하게 사용하거나 앞으로 교재를 보거나 공부하실 때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거 따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RES에서 액티비티 메인하고 그 다음에 그 자바에서 메인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그 철자가 좀 달라요. 자, 자바에서는 파일 이름 자체가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자, 자바를 공부했던 학생들 또는 자바를 수업을 들었지만 너무 오래돼서 군대 갔다 오기 전에 들어서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바 문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건데요. 일단 자바에서는 클래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거. 그건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뭐뭐.java라고 저장되는 그러한 파일들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하면서 메인, 액티비티, 그리고 두 개의 단어가 그 붙었을 때 낙타체를 지금 쓰고 있죠. 그러니까 대문자 M, 대문자 A 해서 메인, 액티비티,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구성되고 있고요. 파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띄어쓰기 효과를 대문자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 코드는 특수한 경우 빼고는 소문자로 타이핑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의 앞에 대문자로 구성된 것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리고 그 레이아웃에 가볼게요. 자, 레이아웃 이름은 전부 소문자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XML을 기술할 때는 대부분 소문자로 쓰실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메인인데요. 이거는 띄어쓰기 효과를 언더바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액티비티하고 정말 띄어쓴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하이픈이 아니라 언더바 밑줄로 이렇게 띄어쓰기 효과를 내주고 있죠. 그리고 .xml이라고 합니다. 자, XML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HTML은 들어보셨어요? HTML도 들어보지. 관련 캡슐이 5개 있어요. 폴로 오늘 정말 이 폰을 어디다가 숨겨놓던지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빅스비가 부르면 대답도 안 하는 빅스비가 HTML에 대해서 반응을 하네요. 자, 액티비티 메인.xml 이거는 HTML과 비슷하게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HTML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예요. 이 XML은 익스텐디드 마크업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그 우리가 홈페이지라는 것은 화면에서 인터넷상에서 보여지는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인데요. 그 홈페이지를 이루는 언어가 HTML이에요. 그리고 뭐 제목입니다,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태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인데요. 이 태그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각종 신종 미디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 XML은 내가 정의에서도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형이 존재하는 그러한 태그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만 알고 계시냐면 태그가 있다.
마크를 하면서 구성한다. 그럼 태그는 무엇입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태그예요. 텍스트 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끝납니다가 있어요. 이게 뾰족가루로 시작해서 슬래시 뾰족가루. 제가 이거를 클릭하니까 반응을 해주죠. 색깔로. 이쪽에 반응이 같이 쌍으로 반응이 되죠. 이거는 끝납니다 표시예요. 글씨가 작으니까 색깔만 잠깐씩 볼게요. 그래서 텍스트 뷰 시작합니다. 끝납니다. 여기 텍스트 뷰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또는 또 위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뾰족가루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뾰족가루 끝난 데가 있고요. 여기도 뾰족가루 시작됐네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 여기서 끝났네요. 저 위에서 쭉 그어지고 아래쪽에 그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이 있고요. 제목이 시작합니다. 제목이 끝납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가 시작합니다. 텍스트 뷰가 끝납니다. 버튼이 시작합니다. 버튼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마크를 해놔요. 마킹을 해놓고 표현하는 문장 구조를 가지는 거. 이게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게 XML이에요. 그래서 이 XML은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데 씁니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동작이나 성격이나 또는 속성이나 또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자바 코드에서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바 코딩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자바 코딩하는 부분이고 순수 자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바는 메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on create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 건 달라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하고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이름 나오잖아요. 자, 퍼블릭 클래스하고 시작하는 건 일반 자바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즈 상속받고 있죠. app 컴팩트 액티비티에서 이걸 상속받아서 액티비티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바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항상 퍼블릭 클래스하고 시작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주고 상속받은 것도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기존에 있는 자바를 공부할 때는 그 항상 실행했던 메소드가 있었는데요. 그 메소드가 static void main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on create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on create로 시작하는 것부터 무조건 시작이에요.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는 규칙처럼 여기서는 on create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자바랑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네, 그런 여기에서만 다루는 어떤 규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과 대화를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름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당분간은 이런 이름으로 갈 거예요. 지금 레이아웃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레이아웃은 항상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폰에서 화면이 하나는 아니고 여러 화면으로 구성되잖아요. 어떤 거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화면 단위 하나하나를 액티비티라고 보는데 그 화면마다 구성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당분간은 하나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 이름 바꾸지 마시고 이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코드 또한 이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도 하나 메인 액티비티 그리고 레이어 파일도 액티비티 메인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라고 아까 파일 제가 보여드렸죠. app 폴더 안에 src 폴더 안에 메인 폴더 안에 있습니다. 했던 그 매니페스트 지금 여기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 있습니다. 이 매니페스트는요. 우리가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 앱의 장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연락을 하면서 개발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운영체제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음악을 플레이어 해준다든지 이것은 폰에서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폰을 사실 때 폰을 딱 구매를 하고 나서 거기에 카메라가 없나요? 카메라 있고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다 돼 있죠. 그리고 뭐 음악도 기본으로 플레이가 할 수 있는 그 다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그런 걸 다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데요. 그게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가져다 쓸 거거든요. 카메라가 필요한 앱을 개발한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카메라를 막 운영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 또 기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을 하시고 '아 여기는 중요한 장부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자바라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에서 고 동작들 또는 속성 변경들을 기술한다.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레스 즉 리소스 폴더 안에 있는 레이아웃 중에서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것은 화면을 하나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XML이란 것은 태그로 구성된 어떤 기술하는 언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레이아웃 구성에서 헬로 워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제가 레이아웃에서 액티비티 메인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창에 보면 상단에 지금 3개가 눌러진 게 보여요. 액티비티 메인, 메인 액티비티, 매니페스트. 자, 매니페스트는 당분간 안 볼 겁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메인, 그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2개가 보여지고 있으면 돼요. 자, XML부터 보겠습니다. XML 펼치시면 하단에 디자인과 텍스트가 있는데 현재 텍스트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디자인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자, 화면이 좀 크게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드래그를 해서 내렸습니다. 어디를?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양쪽 화살표가 되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랬을 때 헬로 워드라고 화면에 보여요. 지금 글씨가 작게 보여서 안 보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헬로 워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자, AVD가 동작이 잘 안 돼요. 그러신 분은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여기는 디자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동작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변하거나 이거는 좀 힘들어요. 자, 이때 후에 상단 메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 보면 픽셀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눌러봤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선택했던 그게 체크되어 있어요. 이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행 결과가.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AVD에서 잡아줬던 그 설정입니다. 29인치. 그리고 왼쪽으로 오면 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말이 써지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그 아랫줄에 보시면 disable auto connection to parent 이렇게 써 있네요. 자,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 enable auto connection to parent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온오프 방식의 버튼인데요. 한 번 누르면 enable 됐다가 또 한 번 누르면 disable 됐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보셔야 되는 게 enable 상태일 때는 disable이 뜨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눌렀을 때 disable이 되는 거잖아요. 자, disable 상태일 때는 enable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옆에 슬래시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 즉 disable 이게 뜰 때가 enable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enable 상태인데요. 이 enable 상태라는 상태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뭐 common, 텍스트 이런 것들이 보이죠. 버튼 이런 것들을 여기 왼쪽에다가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disable이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enable 상태로 놔두시고 자, 버튼을 하나 가져다 놓을 건데요. 지금 헬로 워드가 가운데 있어요. 자, 버튼을 드래그해서 버튼 중에서 하나 또 골라볼까요? 자, 버튼 누르고 오른쪽에 보면 버튼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체크박스도 있네요. 자, 체크박스 하나 드래그해서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자, 체크박스가 보여지죠? 그죠? 자, 이 체크박스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일반 버튼 하나 또 갖다 놔볼까요? 일반 버튼. 이렇게 놔볼까요? 화면에. 자, 일반 버튼 나갔습니다. 그 밑에는 이건 뭘까요? 이거는 텍스트 상자예요. 텍스트 뷰예요, 이거는. 자, 여기서 버튼, 그 다음에 체크박스, 이건 텍스트 박 상자, 텍스트 뷰. 이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왼쪽 창에서 아래쪽 컴포넌트 트리라고 써 있는 게 보이죠? 자, 컴포넌트 트리 보시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써 있고요. 그 아래쪽에 텍스트 뷰가 지금 체크되어 있네요. 자, 제가 버튼을 클릭하면 자, 버튼을 클릭하면 거기에 버튼이 체크되어 있고요. 체크박스 클릭하면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레이아웃 안에 이 세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에 어떤 구성 요소 되어 있는지가 보여지고요. 여기에 틀이라는 말이 왜 써 있냐면 틀이라는 것은 나무 구조잖아요. 가지 안에 가지가 들어가고 가지 안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있고 이 안에 세 개가 들여쓰기처럼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어머 이 안에 레이아웃이 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이 안에서 레이아웃이랑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레이아웃이 뭐길래? 이 레이아웃은요, 이 구성 요소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배치하느냐, 뭐 아니면 그리드, 격자 무늬로 배치하느냐, 이러한 배치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배치 구조 안에 이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큰 배치 구조가 있고 그 배치 구조 안에서 순서대로 배치 구조를 놓고 또 그 각자 배치 구조가 뭐 격자 무늬로 있을 수도 있고 순서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는 또 다른 레이아웃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라는 구조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으로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가볼게요. 그랬더니 드래그 했던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뷰, 그 다음에 체크박스, 그리고 버튼. 이렇게 글씨로 써 있는데요. 체크박스에 빨간 것이 들어가 있네요. 체크박스는 얘 혼자만 있으면 싫어한가 봐요. 자, 제가 체크박스를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 가볼까요? 체크박스 사라졌죠. 자, 디자인과 텍스트는 바로 연동돼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다시 눌러볼게요. 쭉 올라가시면 상단에 보면 물음표하고 시작하는 거 첫 줄 빼고요.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constraint layout 위젯 constraint layout 그 다음에 XMLNS라고 보이시죠? 그 XMLNS 그 앞쪽에 있는 constraint layout 거기서부터 쭉 드래그를 하셔서 안드로이드까지 여기까지 제가 지워버렸어요. 자, 띄어쓰기를 하나 했는데요. 그러면 아니 그 길을 다 지워버렸단 말이죠. 자, 여기서 제가 대문자 R을 타이핑 해봤어요. 그 다음에 related를 쓰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레이아웃을 related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레이아웃 종류예요. 또는 리니어 레이아웃도 많이 쓰거든요. 일단 related 레이아웃을 써봐라 라고 교재에 나왔으니까 그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저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을 더 선호하긴 해요. 근데 자, related 레이아웃을 써볼게요. 그래서 완성을 할 때 오타를 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오류는 오타가 많아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오타 방지용으로는 이렇게 방향키로 골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있네요. 이럴 때 완성시킬 때는 탭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타이핑이 됩니다.
자, 그리고 related layout 점 했더니 뭔가가 이상하다면서 그 힌트를 줬어요. 저한테 Alt 엔터키를 눌러봐라. 그래서 Alt 엔터키를 눌렀더니 네임스페이스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네요. 제가 처음 거를 눌렀어요. 그리고 뒤에 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때 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티브 그 레이아웃 쓸 때 불필요한 이런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줘야 되는데 제가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실행 취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컨스텐트로 바꿔놨어요. 우리가 실습할 때 큰 지장은 없으므로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왜냐면 다른 것들을 많이 손대야 되니까 글씨도 작고 안 보이는데 나중에 배우면서 차차 손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지금 버튼에서 지금 빨간색이 또 나왔네요. 일단 이거 버튼에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읽어볼까요? 배치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버튼을 이렇게 해서 지워볼 겁니다. 지워보고 지금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우리가 배치를 제대로 안 해주면 얘네들이 그 배치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컨스턴트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단 텍스트 뷰 하나만 그대로 볼게요. 자, 이 상태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장면이잖아요. 그쵸? 자, 텍스트 뷰에서 헬로 워드가 화면에 나타났던 부분인데요. 여기 텍스트 뷰에서 쭉 내려다 보면 12번 줄에 보면요.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는 헬로 워드라고 써 있어요. 이 부분을 헬로 워드를 지워보고 한글로 제가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디자인 가볼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가 보이죠? 자, 이것을 다시 위에 상단에 올라가 보면요. 지금 AVD를 내려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아까 퍼스트 EX 얘를 실행시키면 헬로 워드 그 상태로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그 내가 고쳤긴 했지만 이 고친 것을 보낸 적은 없거든요. 아까 헬로 워드일 때 그때 보낸 것이 여기 앱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위에 보면요. 현재 실행 중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상단의 아이콘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빨간색의 네모난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실행 중지 버튼이거든요. 스탑 APP. 근데 굳이 스탑 APP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 스탑 APP 할 때는 에러가 있어서 멈췄거나 얘가 실행하다가 중단됐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스탑 APP를 하고 나서 뭔가 수정을 하고 다시 그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런 버튼.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오다 보면 제일 앞부분에 이런 버튼이 있어요. 런 APP가 다시 있어요. 이거를 그냥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화면이 지금 아래쪽에 빌드 창에서 뭔가 막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체크가 빨라요.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그리고 화면이 제가 다시 실행도 안 했는데 바뀌는 게 보여요. 보이시죠? 제가 우선입니다. 오타 친 것까지 똑같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것을 계속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하면서 보고 싶을 때는 굳이 이렇게 중단을 안 하고 이 버튼을 계속 눌러가면서 실행하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미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것이 여기 이렇게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페런츠 뭐 써있는 것들 이것들은 이제 위치 잡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기회 될 때 보시겠고요. 제가 텍스트 뷰도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자, 그리고 디자인 가볼게요. 디자인 가서 버튼 있었죠. 버튼 1번 버튼을 하나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텍스트로 가볼게요. 그랬더니 버튼이 보여요. 그죠? 자, 버튼이 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글씨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버튼이 보이고,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어떤 특수한 게 있어요. 뭐, 골뱅이가 표시되면서 버튼 2가 어쩌고저쩌고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버튼이 버튼 1으로, 여기는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 2, 3, 4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 이게 이름이란 걸 알 수 있겠네요. 버튼 2가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이디라는 것은 아이덴티파이어의 약자잖아요.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아이디라는 것은 이름을 추가한다.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추가하는데 슬래시하고 규칙이니까 이건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래서 버튼 2라는 이름을 이 버튼에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난 버튼 2라고 안 줄 거야. 그럼 버튼 2를 지우시고요. 나는 btn이라고 줄 거야. 그러면 이름이 btn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골뱅이 플러스 id 슬래시 btn이라고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자, 이것 또한 버튼도 자원이겠죠? 저희 자원 폴더 기억나세요? 왼쪽에 자원에 지금 레이아웃을 보고 계신 거였는데요. 자원 중에서도 밸류스를 가볼게요. 자, 밸류스 가서 이 버튼은 이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텍스트에 버튼이라고 써 있죠? 자, 디자인 가보면 버튼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텍스트에 버튼이라고 하지 말고 버튼을 지우고 열공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열공 버튼이 만들어지겠죠? 제가 다시 실행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라는 텍스트가 이제 버튼으로 바뀔 거예요. 자, 버튼으로 바뀌고 열공이라는 버튼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까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제일 위쪽에 딱 붙어 있는 게 보여요. 버튼이기 때문에 클릭하는 효과도 나타나요. 그런데 현재 동작 기술한 게 없기 때문에 클릭한다고 해서 무언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자, 이번에는 그 스트링이라는 그 리소스에서 value라는 곳에 가면 스트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열어볼게요. 갔더니 자, first ex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이거 프로젝트 이름이잖아요. 스트링 네임은 app 네임, 즉 어플리케이션 네임으로 first ex라고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해서 뭔가 키워가면서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는 거고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first ex래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여기 그 텍스트 우리 버튼 이름에 열공이잖아요. 열공을 쓰지 않고 제가 app 네임을 갖다 써볼까요? 여기다가 그럴 때는 골뱅이를 딱 써요. 근데 골뱅이 쓰고 아예 여기서 딱 뜨네요. 알려주고 있잖아요. 밑에 보실까요? 밑에 보면 골뱅이를 했는데 스트링 안에 있는 것이 딱 뜨죠. 네, 골뱅이를 치면 아이디들이 떠요. 근데 아이디 중에서 현재 만들어진 게 app 네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pp 네임을 제가 탭키를 눌러서 넣어봤어요. 골뱅이 플러스는 아니에요. 플러스는 새로 아이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골뱅이하고 갖다 쓰는 것은 참고하기. 그래서 스트링에 있는 app 네임을 여기다 넣었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제가 run 눌렀어요. 그리고 avd 띄워볼게요. 자, 그리고 걷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열공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때요? first ex로 바뀌었죠. 제가 소문자 대문자는 줬지만 얘는 지금 대문자로 바뀌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펄스 EX로 바뀌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원이라고 해요. 자원. 그래서 금방 스트링에 있는 app 네임을 버튼에 있는 텍스트 속성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app 네임이라는 자원을 가져다가 사용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지금 자원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간단히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자원에는 이름을 지정해 놓고 그걸 계속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타이틀 바에도 지금 자원을 갖다 쓴 거고요. 금방 버튼 이름에도 내가 자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에만 쓸 수 있을까? 자, 버튼을 지웁니다. 버튼 지우고 디자인 가서 초기에 있었던 텍스트 뷰를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텍스트 가볼게요. 자, 빨간 줄이 나오는 것은 초기에 만들어진 텍스트 뷰는 헬로 워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위치가 제대로 잡혀 있었던 건데 제가 위치를 지금 기본으로 잡아서 그래요. 자, 여기 텍스트 뷰라고 써 있는 이 부분에 헬로 워드가 있었거든요. 초기에 이 부분을 골뱅이를 쳐서 app 네임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상자에도 그렇게 보이겠죠. 자, 확인을 해보면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했으니까 화면이 바뀌겠죠. 헬로 워드는 가운데 맞춤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위쪽 맞춤으로 나오죠. 왜 맞춤이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펄스 EX 나오죠. 헬로 워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운데 맞춤이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기본 맞춤을 해서 위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펄스 EX 나온 게 보이죠. 자, 텍스트 뷰로 볼 때는 대소문자가 그대로 나오는데 버튼으로 봤더니 대문자로만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에서 간편하게 요소를 드래그해서 또 이게 여기 보면 디자인에서 드래그해서 놔서 텍스트에서 타이핑할 수 있구나. 그러면 드래그만 해야 되느냐? 아니요. 텍스트 뷰부터 타이핑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메인 액티비티를 가볼게요. 자, 메인 액티비티는 on create부터 무조건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on create 이거 하기 전에 빠진 게 있는지 제가 교육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것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이름부터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 액티비티 메인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 이 화면 디자인 그 크기 지정해서 디자인으로 보는 거, 텍스트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릴레이티드 레이아웃으로 바꿔라 그게 나왔었는데 저는 컨스트레인트로 다시 바꿔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보면은 그 위젯들을 가져다 놓을 수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교육 자료에는 이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 드래그하고 이것만 나와지 제가 아까 뭐 리소스 안에 있는 폴더와 어떻게 갖고 다르고 이런 것들 설명한 건 안 나왔으니까 잘 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여기 그 아까 제가 내내 말씀드렸던 그까지 설명된 거고 이번엔 자바 코딩하는 거 onCreate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행하는 거 app, run app 메뉴에서도 되지만 제 아이콘에서 눌러서 실행하는 거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실행했을 때 그 AVD 기기가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같이 뜬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온크레이트 그 부분 설명부터 해서 그 다음에 AVD에서 이렇게 제목에 여기 보면 여기 상단 제목에 여기는 헬로우 안드로이드인데요. 저는 펄스트 EX라고 제목을 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그림이 즉 아이콘이 표시되는 방법을 한번 타이핑해서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코드에서 즉 자바 코드에서 제어를 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설명, 네, on create라고 써 있는데요. 글씨 크기가 좀 작긴 작네요. 잠깐만요. 제가 이 화면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글씨 좀 키워보려고 에디터 창 설정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쉽게 안 보이네요. 다음에 이 글씨 키울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서 글꼴 좀 키워보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거니까 그냥 말을 좀 잘 들으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아까 제가 아이콘을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그 아이콘 그림을 그 첨부 파일로 강의 자료에 제공을 할 거예요. 자, 그 그림을 제가 제공을 하면 이 지금 리소스, 자, 제가 탐색기를 띄워서 그 그림을 지금 아이콘으로 보고 있습니다. PNG 그림인데요. 이 PNG 그림을 그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리소스에 가져다 놓을 거예요. 그 리소스에 이걸 드래그해서 가져다 놔도 되고요. 리소스 폴더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렸죠. 그 폴더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가면 리소스 폴더에서 드로우블, 자, 리소스 폴더에서 드로우블을 열면 여기에 지금 기본으로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드로우블 폴더에 갖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즉, 지금 여기 폴더에서 그림이 보이는데 이 그림을 드래그를 해서, 자, 이 그림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붙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게 떠요. 그리고 이거는 폴더잖아요. 지금 제가 이 초기에, 이 강의 초기에 RES 폴더 안에 드로블 폴더 이거를 찾아가는 방법을 보여드렸거든요. 즉, 프로젝트 폴더 안에 가시면 app 폴더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해서 이 RES 폴더까지 찾아가는 방법까지 보여드렸어요. 그 폴더의 그 경로가 쭉 나오고요. 그 안에 폴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업을 V24 거기에 들어가겠느냐? Yes, OK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가져갔던 그 폴더에는 그림이 사라졌어요. 즉, 그 그림이 복사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프로젝트 만들었던 그 폴더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 폴더에 정말 이 그림이 가 있을 겁니다. 또는 이 그림을 복사해서 그 프로젝터 폴더로 찾아간 후에 붙여넣기 해서 여기로 오시면 바로 보이진 않겠죠.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세로 고침을 하시면 그때 다시 보여요. 그래서 또는 F4키를 누르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이 여기에 떠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리소스는 리소스대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해당된 그 곳에 있어야지만 저희가 제대로 잡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 부분에서 제어를 하실 건데요. 그 타이틀 부분에 보여질 수 있게 그게 홈이에요. 액티비티 중에서도 홈 화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홈 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지금 그 onCreate라고 써 있는 곳을 보면요. super.onCreate 이거는 생성자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속받았잖아요. app compact activity부터 상속을 받았는데요. 이 상속받은 슈퍼는 그 parents, 즉 상속받은 그 부모 클래스에 대한 onCreate를 지금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생성자 호출이고, 그 다음에 set content view라는 메소드인데요. 이거는 this. 그러니까 현재 클래스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this. content view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r. 이게 r이 뭐냐면 리소스를 나타내요. 그래서 리소스에 있는 레이아웃. 즉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액티비티 메인을 주요 화면으로 가져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내 공부했던 activity main.xml 그 화면을 지금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겠다라고 여기다 써놓은 거죠. 따라서 코드를 실행했을 때 그 화면들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메인 말고도
레이아웃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레이아웃을 여기에 이름으로 잡아주면 그 레이아웃이 초기 화면으로 나간다는 걸 그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그 세 번째 줄에서 제가 이제 교재 73페이지에 있는 대로 그 화면에 그 아이콘을 뿌려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콘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설정을 할 때는 set을 쓰기도 하고 get은 조회를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자, get이라는 조회자를 이용해서 get 하고 그다음에 그 support action bar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겁니다. 자, support action bar 할 때 앞에가 대문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메소드는 무조건 소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어 연결은 대문자로 갑니다. 자, support에서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get support action bar 상위 거죠. 그래서 get support action bar 탭 키를 눌러줘서 완성을 시키고요. 여기에서 제공하는 액션바에서 제공하는 것들 중에서 set은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자, 액션바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걸 내가 알아오는 거예요. get은 내가 알아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액션바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알아왔는데 그 중에 내가 이제 설정을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set하고 들어갈 거고요.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주는 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홈, 아니 디스플레이 쇼 홈 enabled를 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 거냐면 이거네요. 제일 처음 거. 자, 그리고 비슷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해주고 나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요. set display show home enabled 맞습니다. 이거를 그 앞에 불리언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불값, 즉 true, false 중에 하나를 넣어라 이 뜻이에요. 그거를 보여주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 화면을 보여주지 않고 닫고 있었다는 감추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get support action bar에서 액션 바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조사해 온 후에 그 중에서 내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액션 바에다가 금방 그 show home enable을 true로 해놓고 나서 거기에 아이콘을 설정할 겁니다. set ic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set icon 자동 완성을 이용해 주시면 오타 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죠. 자, set 아이콘하고 가로 열었더니 지금 힌트를 주는데요. 드로우볼 아이콘을 써라 이겁니다. 제가 리소스에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R 대문자를 쓰셔요. 리소스란 뜻은 점 리소스에 있는 그다음에 드로우볼에 갖다 놨잖아요. 여기에 자 드로우볼에 제가 갖다 놨죠. 드로우볼에 있는 했더니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다 보입니다. 이 중에 제가 금방 가져다 놓은 것은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이걸 가져다 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있는 녹색 줄에 있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갖다 놓은 아이콘이 보여야 되겠죠? 어때요? 지금 가져다 놓은 아이콘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코드에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 단위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묶어 놓은 그 메소드들이 있어요. 제공하는 것들을 그 잘 모를 때 다 힌트를 주잖아요. 점 찍으면 그 하위에서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그 제공하는 것들을 대충 그 메소드 이름 자체를 보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죠. 이거를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은요. 저희가 새로 사용자 정의 메소드도 만들어요. 그때 이 메소드 이름을 정할 때 얼마나 중요한 그 메소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이 매개 변수가 어떠한 타입을 가지는지 그 힌트를 주니까 보다 사용하기 쉽죠. 근데 이거에만 의존해서는 코딩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했던 코딩들만이라도 외우는 방식으로 해서 이러한 코딩이 다음에 또 나올 때는 실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언어 수업이다 보니 이거를 외우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들어서 그렇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할 때는 과연 얼마큼 해봤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연습을 많이 했다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데 수업을 한 번 들었거나 책을 한 번밖에 안 보고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이렇게 만용 아닐까 싶어요. 언어라는 것은 해도 해도 외우기 힘든 건데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익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자꾸자꾸 사용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번 교육 자료 이걸로 마치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AVDI 사용 방법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교재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